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2026학년도 초등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악과에서 크게 3가지 최빈출 주제를 학습을 했었죠. 첫 번째는 음악 요소였었고요. 두 번째는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성, 조성, 계이름, 음리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음악과에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미술과를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바로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입니다. 작년 2025학년도까지 출제가 되어서 총 19회, 정말 25개년 중에 19회면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특히 최근 3개년 동안은 거의 연속해서 매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개념을 정리해 볼 텐데 미술과 같은 경우에 개념 정리를 조금 독특하게 할 거예요. 일단 내용체계표 먼저 같이 가볍게 살펴보고 제가 모의고사 독자님들을 위해 제공하는 보너스 강의에서 라이브 클래스에 3, 4학년군 교육과정과 뒷교 뒷평 나올각 그리고 5, 6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과 뒷교 뒷평 나올각은 리패키지 모의고사 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5, 6학년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독자님들을 위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미술과 같은 경우에 25개년 원포인트 기출분석 강의에서 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라이브 클래스에 업로드된 강의를 제가 조금 있다가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가볍게 내용체계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적 체험 영역인데요. 사실 이제 체험에서 미적 체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미적 체험이란 이 영역명이 처음 이번에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 영역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25학년도에 기출에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태도 나누어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 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영역과 이제 감상 영역까지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이 타교과와 관련짓기라는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체험에 있었다면 이게 이제 표현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2022 개정 3, 4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과 그 다음에 5, 6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 라이브 클래스에 업로드된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2026학년도 대비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독자님들을 위해 제공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나올각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3, 4학년군 나올각 강의 노트로 5, 6학년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모의고사 독자 인증 후 라이브 클래스에 업로드된 강의와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미술과 같은 경우에 역량 명칭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 미술과에서는 역량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역량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정의를 보고 그 역량 명칭을 떠올리는 정도로는 학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3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미적 체험 영역부터 살펴볼 텐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었다면 이 체험이 미적 체험으로 용어 명칭이 다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 그 변화는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미적 탐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미적 탐색에 대해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이제 지각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반응하면서 떠오르는 나의 감정, 느낌, 생각까지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시각적 표현을 강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험이기 때문에 표현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유의점도 함께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허용적이어야 반응을 잘 하겠죠. 그리고 하나씩 옛날에 과거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이제 다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내용은 거의 그대로 2015에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제시되었던 게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네모 표시한 이 부분이죠.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무엇을 이 성취기준에서는 강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반응 또한 체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나 과거 이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2022에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내지 혹은 성취기준 해설로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타교과나 학습자의 태도 같은 것들을 빈칸, 용어나 혹은 구수준으로 뚫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응이라는 표현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혹은 미적 탐색까지 그다음에 시각적 표현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표현 영역 같은 경우에
타격과 관련짓기라는 이 표현 영역의 내용 요소가 2015에서는 체험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 표현 영역으로 이것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표현 재료의 성질을 탐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는 거죠. 다양한 표현 재료들이 나옵니다. 도화지, 색종이, 한지, 연필, 펜, 크레파스, 파스텔,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먹, 찰흙, 종이죽, 공예용 철사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 디지털 매체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성을 탐색을 하면서 의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물성이라는 표현이 2022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성이라는 표현을 빈칸을 뚫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높은 확률은 이거죠. 직접 그 재료와 용구의 물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르게 마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세척 후에 붓을 빠르게 씻어내거나 혹은 중간중간 물을 뿌려줘야 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물성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런 물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잡아서 표현 의도에 맞게 그 재료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장면으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엔 표현 의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을 하는 것이 주도성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을 주고 A는 잘했는데 B는 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왜 A한테는 있고 B한테는 부족한가,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작 의도를 가지고 A는 제작을 했다면 B는 제작 의도를 갖지 못해서 주도적이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장면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작 의도를 빈칸으로 두고 여기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하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주도성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의도를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엔 수준별 수업인데 사실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잘한 친구한테는 자기주도적으로 해봐라, 좀 보통이거나 미흡한 친구는 예시를 줘서 제작하게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으로 과거 이제 구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의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소중히 하는 태도, 소중히, 의도, 사실 연결이 되기도 하죠. 이게 주도성이랑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이 의도에 맞게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이 되는 가치 태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곤 합니다. 다음 감상 영역인데, 미술 전시라는 내용 요소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전시를 안 갔냐?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갔었는데 이 내용 요소를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취 기준 및 해설, 그 다음에 적용 시 고려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인데, 이 질문이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질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직접 강론, 키워드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나 형식, 키워드를 넣어서. 그래서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두 번째, 사실기전 발달 수준 학습자 지도 방안이 여기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단계인 학생들은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표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다양한 어떤 생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제될 가능성이 과거에도 높았는데 이게 교육과정에 명시를 하면서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가급적 통합기에서 서술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시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은 바로 이제 질문과 전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뒷교 부분인데요. 먼저 교사학습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의 세 범주를 연계해서 당연히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24학년도에 영역 간 유기적 관련성과 연계성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학습 방향, 평가 방향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계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게 하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찰인데요. 사실 본 강의에서 다루긴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규 봉투 모의고사 독자 인증을 했을 때 보시게 될 5, 6학년군, 거기 나올까 강의에서는 5, 6학년군 표현 영역의 의지와 관련돼서 성찰의 내용이 성취기준 해설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기준 해설과 함께 나의 이 성찰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3, 4 때는 의도를 가졌죠. 5, 6 때는 의지를 갖고 작품을 제작합니다. 근데 의지를 갖고 제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전시 내용, 미술 전시가 새롭게 내용 요소로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하고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교사학습 방법 쪽에서는 서사 중심의 교사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이 조금 더 성찰을 돕기 위해서 서사 중심의 교사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성찰 부분이 5, 6학년군 그 의지를 갖고 제작하는 것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평가의 방향에 신뢰성, 균형성, 일관성, 과정 중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평가 방향 제시한 다음에 빈칸 뚫어서 물어보거나 혹은 제시를 안 하고 아예 대안을 바로 제시하라 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식으로 출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의 내용들은 비단 미술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는 신뢰성, 균형성, 일관성,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 다 모든 교과에 두루두루 적용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교직 논술과 또 2차 시험 보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업 실연이나 혹은 면접에서도 너무너무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이때 암기해 놨던 것들이 그때 가서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과에서 이것이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 그리고 실제 현장 나가서도 이런 것들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방법은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 여기서 프로세스 폴리오법 하나 주목하겠습니다. 그간 미술과에서는 포트폴리오가 2회, 연구보고서법 2회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설명 주고 용어 쓰는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2015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평가 방법인 프로세스 폴리오가 2022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작품들을 모은 자료집이라면 프로세스 폴리오는 프로세스라는 과정이라는 영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상에서부터 완성까지의 작업 과정을 모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폴리오 용어 쓰는 것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 4학년군 미술과 교육과정 나올각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6학년군 나올각은 신규 봉투모의고사 독자 인증 후 라이브 클래스에 업로드된 강의 자료와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2026학년도 대비 인고 원포인트 봉투모의고사 독자님들을 위해 제공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나올각 시리즈의 강의 노트입니다. 본 강의 자료는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5, 6학년군 나올각 강의 노트로 3, 4학년군과 뒷교, 뒷평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나올각은 리패키지 독자 인증 후에 라이브 클래스에 업로드된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미적 체험 영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요소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감각과 매체의 역할, 그리고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 내용 요소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매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과에서도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고 그만큼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술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가 새롭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기기 등의 디지털 매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과 대상을 탐색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매체라는 용어를 쓰게 하거나 혹은 제시문의 수업 장면에 해당 내용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확장이 되었어요. 자신이나 주변 환경에서 찾은 감각적 특징까지만 1호 교육과정에서 나왔다면 이번엔 느낌과 생각,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특징 혹은 느낌과 상상이 반영된 색형, 이미지, 문구, 소리, 움직임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전환적 관계가 새롭게 제시되었는데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한 태도로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에서 성취기준 해설과 고려사항에 생태 감수성을 비롯한 생태 전환적 가치와 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전환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게 하거나 혹은 이것과 관련된 다른 용어를 서술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와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시각적 문해력 용어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15와 다르게 2022에서는 비판적인 이미지 이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있었는데 비판적으로까지 이해하는 것은 2022에서 처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문해력 용어가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표현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매체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고 타교과 융합하기는 2015에서는 체험 영역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표현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된 것은 디지털 매체뿐입니다. 바로 디지털 매체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미적 체험 영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체라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교과에서든지 다 새롭게 녹아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도에 따라 표현 재료와 방법 선택을 할 때 디지털 매체는 특히 신체적 감각과 지각을 확장하는 표현의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작품 제작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포함해서 생활 주변의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한다는 표현,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매체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이것을 활용한 수업 장면이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와 주도성인데요. 3, 4학년군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현 의도 내지 제작 의도라는 부분들이 3, 4에서 제시되었다면 5, 6에서는 표현 의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표현 의도를 통해서 주도성과 그 다음에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획득을 했다면 의지를 갖고 작품을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의지를 갖고 제고하는 성찰의 태도까지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상위인지 활성화,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까지 5, 6학년군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 4학년군 강의에서 제시했던 그 성찰 관련된 뒷교 부분과 연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의지라는 이 용어, 성찰, 상위인지라는 굵직한 표현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감상 영역에서는 공동체의 미술문화라는 내용 요소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맥락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 이런 맥락과 함께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맥락이라는 용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묻는 그러니까 강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와 미술 문화는 새롭게 신설되긴 했지만 생활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3, 4학년군 강의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부분이 많았고 5, 6학년군은 굵직한 용어 위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 4학년군과 교수학습 및 평가에 나올 각은 리패키지 독자 인증 후에 업로드된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네, 그럼 방금까지 2021 개정 3, 4학년군과 5, 6학년군 교육과정에서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체능편 111에서 120쪽 준비해주세요. 네, 교재 보시면 25학년도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25학년도 내용은 별도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25학년도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에 네이버 카페에 제가 파일로 업로드 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다운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술과 같은 경우에 먼저 내용 요소를 넣어서 뭔가 평가 내용을 쓰라라는 문제가 01과 05와 11에 총 3회 출제가 되었고요. 단순히 영역명을 쓰라는 문제는 03과 08에 총 2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통으로 쓰라는 문제는 15와 17에 2회 출제되었고 성취 기준을 용어 수준에서 쓰라는 문제는 18, 23, 24, 25 최근 기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된 스타일은 수업과 관련 있는 내용 요소를 직접적으로 쓰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총 11회 출제가 되었고 가장 마지막 기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 용어와 내용 요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수업과 관련있는 내용 요소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용어 이 부분이 최근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출제되는 영역을 보도록 할 텐데 크게 이렇게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적 체험 같은 경우에는 총 7회 출제가 되었고 표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총 10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상 같은 경우에는 총 4회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21, 23, 24, 25에 체험과 감상 영역에 치중이 돼서 출제가 되었으니 앞으로 나온다면 표현 영역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2001학년도부터 한번 볼 건데 발문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 요소를 포함을 해서 평가 관점을 서술하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바꾼다면 뭔가 표를 이제 줄 거고 이제 표에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 요소와 이제 관련된 이제 빈칸 부분을 뚫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 부분에 이제 들어갈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하거나 혹은 어떤 내용 요소를 활용해서 평가 기준을 뭔가 통으로 서술하게 하거나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발문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2003학년도에는 이렇게 영역명을 쓰라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즘 스타일인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게 무엇에 중점을 둔 거냐 어떤 내용 요소와 관련이 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2003학년도지만 요즘 스타일의 발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학년도에서도 이제 내용 요소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죠. 다음 2005학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요소, 그러니까 교사 어떤 대화에서 이제 빈칸 부분, 기억, 내용 요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평가 내용, 평가 기준을 서술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0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 있는 내용 요소 쓰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내용 요소, 그리고 여기도 내용 요소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영역 쓰는 문제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다시 이제 평가 내용을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 요소에 기반해서 평가 내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키워드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의문문 형식 이런 것만 갖춘다면 다 정답 처리되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또 내용 요소 나왔습니다. 14학년도에서도 이제 내용 요소 출제가 되었고 15학년도에서는 이제 성취 기준 통 서술이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통으로 서술하는 게 나오긴 쉽지 않죠. 그래서 25학년도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칸 수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다음 2016학년도 같은 경우 이제 중영역이라고 표현은 나오긴 했는데 지금에 대응시키면 그냥 내용 요소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도 성취 기준 통으로 쓰라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그냥 이제 빈칸, 단어 채우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성취 기준을 용어 수준에서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19학년도 내용 요소 명칭, 그리고 21학년도도 내용 요소 명칭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성취 기준 용어 수준에서 나왔고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성취 기준의 용어를 활용해서 이제 이 방법의 특징을 서술하는 강론과 성취 기준 용어를 연계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네, 그렇다면 25학년도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사의 어떤 대화 속에서 성취 기준을 이제 주고 이 빈칸을 활용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냥 사실 가치태도 내용 요소 쓰라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성취 기준의 그 용어와 그 다음에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 용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착안해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래서 내용체계표를 외웠든 또 성취 기준을 외웠든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역할과 관심이 키워드가 되어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라는 내용 요소를 쓰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인사이트에 방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해 놓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연달아 성취 기준을 용어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술과 성취 기준은 절대 통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중요 키워드로 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내용 체계표는 이제 계속 수업 장면과 관련된 내용 요소 쓰기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 요소는 당연히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도서 강론을 보실 때 그 수업 장면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사고의 방향, 사고의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같은 경우에도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표현 영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할 텐데요. 아무래도 미술과에서 교육과정, 교과교육론, 강론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 바로 이제 내용 체계표와 성취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복해서 많이 출제를 하게 됐고, 최근 기출에서도 3개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패키지 1부 같은 경우에 총 4문항을 출제를 했고 2부 같은 경우에 3문항, 신규 같은 경우에 2문항 해서 총 9문항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이나 또 내용 요소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는지, 혹은 이제 단순한 그런 아웃풋 문제에서 넘어가서 좀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술과에서 교육과정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 바로 내용체계표와 성취 기준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과교육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미술 땡땡 혹은 미술 땡땡,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많이들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고 계실 텐데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